안녕하세요, 에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양영길 작가의 마음도 잘 퇴근했나요? 입니다. 월급 루팡의 사라진 자산. 일을 열심히 해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달 급여는 똑같은데 꼭 열심히 일을 해야 할까? 일이 정말 안 될 때 들었던 생각이다. 그날은 하루의 업무 집중 시간이 2시간 남짓되었다. 해야만 하는 업무를 내일로, 또 그 다음 날로 계속 미루었다. 이달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50% 정도밖에 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달 급여는 지난달과 동일했다. 이득을 본 느낌이다. 일을 적게 하고 똑같은 급여를 받았으니 가성비가 좋네. 우리 회사에는 유명한 월급 루팡이 잔뜩 있는 부서가 있다. 그들의 평균 업무 시간은 많으면 4시간이다. 어느 날은 하루 업무 시간이 2시간인데 하루 종일 딴짓을 하곤 했다. 부서 자체가 업무량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서장이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필요한 업무들은 교묘하게 다른 부서로 넘기곤 했다. 대부분 동료들은 그 부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회사 경영진은 업무량이 많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 부서장이 맡은 업무량을 잘 부풀려서 경영진들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최소한의 일만 하고 최대한의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무조건 이득이다. 다른 부서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경영진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무조건 손해인 걸까? 아니다. 회사 생활은 그렇게 손해와 이득으로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 손익이 아닌 자산과 부채라는 관점으로도 회사 생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나만의 자산과 부채 말이다. 자산, 부채는 회계 용어이다. 자산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 나에게 효익을 주는 것으로 쌓일수록 저절로 수익이 난다. 물론 이 수익의 권리는 나에게 있다. 반대로 미래의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게 바로 부채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회사 생활에서도 자산과 부채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위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당장 급여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즉, 동료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는 친구라는 평판이 쌓인다. 이는 나도 모르게 쌓이는 자산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게으른 직원이라는 이미지가 쌓인다. 이건 나에게 누적되는 부채다. 자산과 부채가 언제 어떻게 작용할지 지금은 모른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직장 생활에 장애물이 되거나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 자산과 부채는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프로젝트 이력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출 성과 등 보이는 형태뿐 아니라 평판, 경험, 역량, 신뢰, 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시시각각 쌓이며 회사에서 타자의 눈에 비친 나를 만들어간다. 회사 생활에서의 자산, 유대감, 신뢰, 긍정적인 이미지, 경험, 역량, 성과 등이고, 회사 생활에서의 부채는 부정적인 이미지, 불신, 회피, 미숙함,
역량 부족 등이다. 나의 경우 동료들과 쌓은 신뢰가 직장 생활에서 자산이었다. 이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이 있었다. 당시 열정이 많았던 때라 그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곤 했다. 어떤 프로젝트는 흥미로워서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야근을 하면서까지 업무를 지원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와 나 사이에는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스타트업 투자사 벤처캐피탈 심사역으로 이직했고 나는 기술 스타트업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사의 심사역과 외부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심사역으로 만난 그는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의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투자사에 우리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아마 그 부하 직원과 신뢰를 쌓지 못했다면 투자 유치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일단 내 연락 자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업계는 좁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난다. 그 부하 직원이었던 심사역도 우리 회사가 투자 유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나와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회사 생활에서 쌓이는 또 다른 자산 중에 경험이 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자산을 저절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로서 최근에 나온 기술을 직접 적용해보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은 건 정말 소중한 자산이다. 경영부서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겪어보고 희로애락을 함께한 경험도 무시하지 못할 나만의 자산이다. 내가 회사 생활을 게으르게 했다면 연차는 쌓여가는데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작을 것이다. 이것은 부채로 이어진다. 당장 회사를 편하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나는 언젠가 도태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경험은 지금 회사뿐만 아니라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는 설사 회사를 떠나도 계속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오히려 급여와 같은 지금 당장의 이익은 회사를 떠나면 사라지게 된다. 파괴적인 행동은 부채를 쌓이게 한다. 툭하면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상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이 회사는 도대체 이런 자를 안 자르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오히려 회사는 고성과 직원이었던 그 상사에게 우수 직원 표창을 주기도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견디다 못한 부하 직원들이 폭력적인 행동 내용을 회사에 알렸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그는 다른 부서로 쫓겨났다. 그리고 결국 그 상사는 회사를 그만뒀다.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부채가 계속 쌓이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본인에게 악영향을 준 사례이다. 자산과 부채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작동한다. 그것들은 당장 눈에 띄지 않아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가치까지 없는 건 아니다. 당장 월급 루팡이 부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쌓아온 업무 경험과 평판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점점 쌓여간다. 반대로 나의 부정적인 행동들도 부채라는 이름으로 쌓여간다. 이들 모두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하루를 보낸 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오늘 나는 자산과 부채 중 무엇을 더 쌓았는가? 올림픽 정신과 출근의 가치. 주말이 끝나가는 일요일 밤 9시가 되면 다음날 출근 생각이 시작된다.
일요일 밤 예능 프로그램이 끝나는 동시에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제안서 업무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내일 회사를 가야 하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다. 잠이 들면 내일이 오고 월요일 출근 시간이 다가오겠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침대로 옮긴다. 월요일 출근 시간은 대부분 직장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겨우 침대 밖을 벗어나 샤워하고 옷을 챙겨 입지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든다. 겨우 집 밖을 나섰지만 회사 가기 싫다는 마음이 계속 따라다닌다. 날씨도 싫은 마음을 완화해 주진 못한다.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싶어서,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회사 가기 싫다. 연차를 쓰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만 1년에 며칠 되지 않는 소중한 휴가를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쓰긴 아깝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과 싫음이라는 감정과 함께 엘리베이터, 계단, 버스, 지하철을 넘고 넘어 회사에 도착한다. 월요일을 시작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출근을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해내곤 했다. 사실 하루하루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직장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출근길을 완주한다. 퇴사나 휴직하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출근이라는 도전에 성공한다. 그렇게 출근은 직장인에게 있어 스스로를 이겨내는 매일의 과정이 된다. 단 하루도 실패 없이 완주하지만 단 한 번도 쉬운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출근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고 멋진 일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꿈꾼다. 모두가 원하지만 99%가 넘는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에 실패한다. 4년에 한 번 자기 종목에서 전 세계인을 물리쳐야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지독한 경쟁 체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은 경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올림픽은 승리가 아닌 참가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올림픽은 스스로의 성장에 의의를 둔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핵심 부서, 핵심 인재, 승진, 성과, 임금 상승, 이직, 핵심 프로젝트 실행 다 중요하다. 하지만 회사에 출근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다면 어떨까? 올림픽 정신처럼 말이다. 도전을 이겨내고 회사에 도착하는 매일의 승리가 바로 출근이다. 회사 사무실 의자에 앉게 되는 하루하루를 반복하다 보면 연차와 경험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어느새 성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매일 출근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퇴사, 창업, 창직 등 인생의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다. 하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여전히 회사를 다닌다. 모든 선택지가 삶에 많은 의미가 있듯이 직장 생활만의 의미가 있다. 직장인은 회사를 통해서 사회와 연결된다. 고객과 연결되고 회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다.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속하게 된다. 이 연결은 직장인들의 삶을 성숙하게 한다. 물론 꼰대 같은 상사, 불합리한 조직 문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회사, 험난한 프로젝트 같은 고통을 주는 상황도 함께한다. 그런데 그 역시 직장인들에게 성장과 의미를 제공한다. 매일 출근이라는 성공이 쌓이기 때문이다. 운이 좋다면 꼰대 같은 상사나 동료를 보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역량도 인성도 훌륭한 동료들과 리더십 좋은 상사들로부터 배움이라는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면 급여를 주는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일지 모른다. 급여를 통해서 나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또 감사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힘들게 구한 직장의 첫 출근. 반대로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다 퇴직하는 날이 마지막 출근은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회사에 대한 감사의 모든 시작점도 출근이다. 우리 모두의 회사 생활은 언젠가 끝이 난다. 그때가 되면 그토록 싫어했던 일요일 밤에 대한 경험이 소중한 추억이 될지 모른다. 오늘도 나는 출근을 생각하면서 감사, 의미, 그리고 추억이라는 선물을 찾아 들여다본다. 일요일 밤 출근하기 싫은 마음 가득한 나에게, 나와 다르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또다시 찾아오는 도전정신 가득하고 가치 있는 월요일 출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당신의 삶이 돈이 된다면. 영화 인타임의 세계관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커피 한 잔에 4분, 권총 한정에 3년, 스포츠카 한 대 59년 등 모든 비용은 시간으로 계산된다. 시간이 많으면 부자이고 시간이 적으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비단 영화 속만의 일일까? 이 영화야말로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다. 조 도밍후에즈. 조 도밍후에즈의 말처럼 시간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동안 8,760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이미 약 560시간을 사용했다. 시간을 사용해 여행을 다녀오거나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었을 수도 있다.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다들 시간을 사용해 다양한 선택을 한다. 만약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이 560시간 중 상당한 양을 일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근로시간인 120시간을 사용했고, 출퇴근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을 합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꽤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사용하게 됐을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돈이다. 결국 직장인들은 자신의 시간으로 돈을 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을 한다. 결국 우리는 인타임 속 사람들처럼 시간을 사용해 소비하고 있다.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고 그렇게 시간을 쓰며 번 돈을 소비하며 산다. 시간이 아깝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일하는 시간을 쓰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그리 쉽지 않다. 어느 정도 규모까지 모으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사용해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식이나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된 이상 그냥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쓰고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걸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돈뿐이라면, 귀한 시간을 단지 돈으로만 바꾸고 있다면 좀 아깝지 않을까? 그런데 살펴보면 회사는 돈을 버는 것 외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경험, 바쁜 와중에도 1, 2분만 시간 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경험, 일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사회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경험,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경험 등 수많은 경험들을 8시간 동안 해볼 수 있다. 회사에서의 더 다양한 경험을 위해 시간 사용을 선택한다면
조금 더 다채로운 8시간으로 가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8시간을 활용해 좀 더 인생의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조금은 덜 아까울지도 모른다. 내가 말한 것 이외에도 각자가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과 인생의 의미가 회사 속에는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투자가 성공해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거나 은퇴할 때가 되어 회사를 떠났을 즈음 우리가 알게 되는 가치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직장에 다닐 때 발견한다면 좀 더 가치 있는 회사 생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은 인타임 속의 시간 개념에 따라 움직이는가? 시간이 곧 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시간은 돈. 어쩌면 마땅해 보이는 이 등식이 우리는 때때로 불편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의 일률이 곧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다양한 매력과 가치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싶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당신의 숨겨진 가치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다. 당신의 미적 감각, 인간관계, 시원한 웃음소리, 그리고 당신의 맑은 목소리로 사무실 안이 얼마나 밝아지는지는 모른다. 시간은 돈이란 공식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깨보는 건 어떨까? 회사나 자본주의에서 정해놓은 공식 외에 당신만의 즐거운 회사 생활을 위한 방식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돈으로 환산하면 몇 푼 안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새벽은 더 깊어진다. 곧 또 출근. 반복되는 수많은 출근길. 언젠가는 이제 드디어 출근. 이런 기분이 드는 당신의 하루가 되길 바란다. 직장 생활의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 내일 당장 나의 직장인 생활이 끝난다면 무엇이 남을까? 채용 업무를 하다 보면 50대 중후반 지원자분들이 눈에 띄곤 한다. 그분들 이력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은퇴하기 전 마지막 회사를 찾는다. 마지막, 은퇴, 죽기 전. 이런 문구들을 볼 때마다 나의 직장 생활의 끝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우리 인생에는 직장 생활의 끝이 있다. 늙거나 병이 생겨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끝이 날 수도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뤄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될 수도 있다. 직장 생활의 끝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 대기업 회장이든 임원, 말단 사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결론이다. 누군가는 기술도 좋아지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 직장 생활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건 직장 생활의 끝이 연장되는 경우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직장 생활의 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시대를 풍미했던 축구 선수, 농구 선수, 전설로 남을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자들 모두 다 마찬가지다. 끝은 반드시 온다.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은 직장 생활의 하루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의미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끝나는 D-Day 숫자가 점점 0을 향해 떨어진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끝은 분명히 있지만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스스로 선택하게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의지로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힘들고 지쳤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끝날 수도 있다. 계획 정도는 세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 수는 없다. 설사 1년 뒤 그만두기로 결심했다고 해도 막상 그때가 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 1년 뒤에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 우리의 직장 생활은 불확실한 끝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유한 순간들과 하루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작은 시간들의 조각들을 모아 직장 생활이라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듯이 작은 시간의 틈새들이 메워지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없게 된다. 삶에서 직장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 온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진 조각들은 전체 직장 생활을 완성해 나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들은 소중하고 그냥 쉽게 흘려보내기에는 참 아까운 시간들이다. 거저 주어지는 것 같고 늘 그랬듯 또 내년이 무조건 올 것 같지만 누가 아는가. 당장 내일이 생활이 갑자기 끝날지 말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치열하게 살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더 빨리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면 되는 걸까? 그렇게 해야 후회가 남지 않게 회사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상들이 중요하다. 그런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 나는 지난 회사에서 연봉 동결도 당해보고 상사에게 폭언도 나간 적이 있다. 3년 전 일인데도 그때 직장 생활은 그다지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다. 회사에 도움이 됐던 나의 성과들도 이상하게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오히려 내게 남은 추억은 동료들과 함께했던 점심시간,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서로 위로하며 보냈던 저녁 술자리다. 집 방향이 같아서 매번 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던 동료와 20분 남짓 주고받은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 나에게 소중한 추억들로 남아있다. 분명 나만 그러진 않을 것이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사람의 행복은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고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어떻게 느끼면서 사는가에 달렸다고. 소소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에 대해 몇 번의 실험 등을 통해서 이미 검증되었다. 나의 경험과 다양한 심리학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소소한 일상생활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야 덜 후회하고 더 의미 있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에서 저자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거대하고 불행한 사건들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짜증과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쌓여가는 짜증들은 행복과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다. 즉,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회사에서의 작은 일상들이다. 동료들과 소소하게 나누었던 대화, 아침마다 커피 기계에서 원두가 갈리는 소리 등등 직장 생활이 다 끝났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이런 소소한 추억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들을 곱씹어보고 즐겨야 한다. 주변 동료,
내가 앉아 있는 자리, 그리고 반복되어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결국 직장 생활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그리워할 추억들이다. 훗날 당신은 어쩌면 추억의 힘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를 위해 부지런히 좋은 추억들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 당신이 직장 생활을 끝내고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들여다볼 때 당신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으면 좋겠다.